차라리 구청 공무원분들이 너 차라리 머리 식히고 와라 가서 예. 취소하지 말고 조용해질 때까지 해외에 있어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취소도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즐기다가 31일 날 여행은 좀 즐겼나요? 못 즐겼습니다. 처음 이틀은 즐겼는데 31일 날 또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예. 어떤 일인가요? 31일 날 동사무소에 대한 인터뷰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인터뷰 글, 그게 뭔가요? DC 인사이드 공익 갤러리 유저들이 예. 전화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가서 인터뷰를 예. 하는 등 면담 인터뷰를 하는 등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인터뷰하는 건가요? 그 가해 공무원 분과 그 저희가 속해 있던 팀의 팀장님 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이제 제가 평소에 핸드폰만 하고 일 하나도 안 하는 근무태만 공익이다, 매일 잠을 자러 간다, 평소에도 막 일 시키면은 싫어하고 막 그랬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에 대한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서 인터뷰를 하신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녹음본까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매우 기분이 안 좋았죠. 그때 제가 있을 때는 그 분의 잘못만 타박을 했는데 제가 가자마자 저를 이제 악당으로 만드시니까 예. 환멸감을 많이 느꼈죠. 이 나라에 많이. 특히나 애국심도 이제 떨어져 가는데 예. 많이 화났고 뒤통수 네. 아팠고 예.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에 대해서 여론이 저에게 악플을 또 하다 보니까 특정 몇몇 카페에서 남공익이라고 하죠. 저를 남공익이라고 지칭하고 저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신문고를 작성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시고,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욕도 하고 저주를 하고 제 신상을 털겠다, 신상을 분석했다, 그런 글까지 올라오니까 제가 많이 화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2차 반박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청으로 이제 출근지로 옮긴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서 이제 머리 좀 식히고 와라 해서 갔고,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공익 갤러리 유저들이 직접 그 해당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 공익, 마스크 공익도 그렇게 잘한 거 없다, 그 마스크 공익도 뭐 평소 근무 태만이고 이걸 CCTV로 보여주겠다, 증명하겠다, 예.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CCTV로 예. 보여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걸 듣고서 제가 인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예. CCTV를 보여주겠다, 제 예. 허락도 없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나서 2차 예. 해명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 2차 해명문에는 뭐라고 하셨나요? 2차 해명문에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반박을 해서 예. 해명글을 썼습니다, 제가. 예. 첫 번째로는 이제 CCTV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CCTV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뭐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요?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CCTV 무조건 절대로 안 보여줄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저도 이제 사람인 이상 핸드폰 할 수 있고, 근무 대기 시간, 그러니까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 시간에는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물타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혼자서는 공개를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글을 썼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CCTV를 공개를 하면은 전체 직원이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보다 이제 국가의 세금을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이 근무 태만을 하거나 출장비를 부당수급 받거나 근무 시간에 쇼핑몰만 하루 종일 하거나 소설을 읽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무 태만으로 저는 경고받아도 5일이고 그분들은 징계일 텐데 CCTV 공개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CTV를 공개하되 네. 다 공개하자. 그쵸. 저만 공개하는 건 아니죠. 그럼 너도 깔아. 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 전부 다 공개를 해서 누가 더 핸드폰 많이 쓰는지, 누가 더 노는지 한번 공개해보자. 네. 그렇군요. 이 어느 정도 보신 게 있으니까 그쵸. 제가 많이 봤죠. 어쨌든 공개해도 된다. 네. 두 번째로는 병가 사용 제한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그분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익한테 병가 사용 제한도 없었고 병가 간다고 하면은 다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인터뷰에서는. 네. 현실에서는 이제 제가 병가를 쓴다고 문자를 보내면은 문자로 너 병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눈치를 주시고, 어느 이제 결제 방식도 원래는 이제 담당자분께 사인 하나만 받았으면 됐는데 병가 쓰기 전에 담당자, 팀장, 동장 이렇게 3명의 결제를 다 받아야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결제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반가 병가를 쓰고 싶어서 제가 치과에 가야 돼서 오늘 병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 치과 정도는 연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심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병가 제안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 병가를 결국 쓰셨나요? 치과에 썼죠, 반가로. 그분이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한 달 병가를 가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병가에 대해서 약간 압박을 받았던 입장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 쓰는 것도 눈치 보여서 2달 동안 반가밖에 한 번 안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달 내내 가시는 걸 보고 좀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예고 그분은 상전이시죠. 상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네, 그쵸. 공노비죠, 저는. 그런 생각이 평소에도 좀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느꼈냐면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까지 한 입장인데 동사무소는 이제 기부 물품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제가 해명글에 사진에 올렸던 걸 보시면 김장 했을 때도 있었고 쌀을 옮겼을 때도 있었고 예. 그리고 김치가 기부 들어오면 김치 한 박스에 10kg 넘어가는 거 그것도 다 절 시켜서 옮기셨고 특히 쌀 같은 거는 이제 6kg 포대를 넌 남자니까 내 포대는 들어야지 하면서 24kg 정도 되는 걸 저한테 주시고 그걸 또 많이 옮기게 하시고 허리 아픈데도 누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특정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허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옮겼었다. 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요즘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네, 상태가 전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박문엔 또 뭐가 있었나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예. 마스크 작업을 도와줬다, 뭐 담당자가 해줬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도와주시지 않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소분 작업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저와 네. 제 친구, 현역 친구 그분이 도와주셨다는 건 이제 처음 상제가 왔을 때 같이 옮겨줬다. 예. 그 정도지 이제. 여기서 그분은 글을 쓰신 분이 아니죠? 그쵸. 예. 그분 말고도 다른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인터뷰하신 분이 얘기하시기에는 그 마스크 소분 작업을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그 도와준 건 아니었다. 네, 안 도와주셨습니다. 전혀 네.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평소에 자발적 왕따였다 예. 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 자발적 왕따라기보다는 어울리지 못했죠.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고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 공익은 거기서 혼자밖에 없었나요? 네,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외로웠고 9시간 동안 거의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일 시킬 네. 때 빼고는. 근데 뭐 지금 오늘은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죠. 그쵸. 뭐 그래 뭐 나 공노비고 상전이지만 뭐 그것까지 내가 문제 삼진 않을게. 네, 공무비 주제 어떻게 상전께 말을 놓습니까, 제가. 그러나 굳이 모욕까지 줄 건 없지 않냐. 그쵸. 그렇게 악의적인 루머까지 퍼뜨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반박문에선 더 하실 말씀은 없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마스크 업무를 하는 도중에 다른 일을 시킨 적이 없다 예. 하셨는데 평소처럼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종이들을 스캔하고 그리고 파쇄기 종이가 꽉 차면 파쇄기 가는 거 저 시키고 그걸 또 청소시킨 것도 하시고 평소 일은 그대로 하면서 마스크도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허리에 조금이라도 무리 가는 일은 시키지 않았다 예.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허리에 무리 가는 일들만 시키셨죠. 저에게 남자 직원이 없다고. 거기 남자 직원이 많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거의 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허리까지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뒷담을 한 적 없다, 너가 네. 오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공익 씨가 오해한 것이다. 근데 그분이 제가 왜 뒷담 했냐, 뒷담 안 들리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과문도 계속 뒷담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속 인정을 해오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근무지로 옮기자마자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셔서 해명글에도 있듯이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정하신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태도 바꿔봤자 크게 뭐. 네, 달라질 건 없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공익이 그 동사무소에 저밖에 없으니 특정이 됩니다. 이게 예. 친구들도 제가 거기 있는지 알고 많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예. 연락이 안 됐었는데 이거 너 아니냐, 예. 마스크 공익 너 아니냐, 힘내라 이렇게 격려 문자도 되게 많이 왔고. 주변 사람들은 좀 아시나 봐요. 네, 제가 그 동사무소 공익이 저밖에 없어서 저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공익인 걸. 지금은 해당 동사무소가 어딘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주변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 주변 반응은 이제 재수 없었다, 네가 똥 밟았다고 생각해라, 뭐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공익 갤러리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스크 게이야, 칼을 꺼냈으면 원수의 목을 칠 때까지 집어넣지 말아라.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그 말입니다. 진짜 저희 집 가훈입니다. 이제부터 솔직히. 제가 그때 첫날에 만약에 다 터뜨렸었으면은 이제 네.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안 봤을 텐데 예. 용서를 했죠. 제가 바보같이 예. 용서를 하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다시 맞고 이제는 칼을 갈고 있죠. 지금 어떤 칼을 갈고 있나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셔야겠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라는 거는 어떤 법적 검토 이런 걸 얘기하시는 네네네, 법적인 검토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뭐 법적 조치까지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데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겁나거나 이러진 않으신가요? 오히려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장을 잃을 걱정도 없고 저보다는 저와 이제 앞으로 같이 근무하실 분들이 더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은 쟤 인터넷에 글 쓰는 애 아니냐, 예. 우리 실수도 글을 써가지고 올려버린 거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텐데 나는 뭐 괜찮다. 네, 저는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오면서 후회한 일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예요? 용서한 것이요. 아, 첫날에 다 안 퍼뜨리고 이제 화력이 좀 식었을 때 다시 네. 터뜨린 거. 그리고 용서를 한 것이요. 첫날부터 그냥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예. 뒤통수 다 맞고 이제 들어가면 좀 늦은 감이 있죠. 첫날부터 들어갔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 받을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화력이 좀 떨어졌을 때라는 거는 이제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그때서야 이제 용서했던 게 후회를 했죠. 다 무용지물이고 저 사람들하고 정말 원수의 목을 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심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때는 이미 실검 3위까지 갔던 마스크 공익에서 이제 조금씩 관심이 좀 식을 때였고. 네. 그랬군요. 그 여행을 갔던 게 오히려 약간 독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독이 됐죠. 이제 핸드폰 연락도 잘 못하고 예. 카카오톡으로밖에 안 되니까 예. 오히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절차를 더 밟았을 텐데 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그리고 또 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같이 근무하실 공무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제 앞에서 어떠한 비리나 부당적인 일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전 바랍니다. 전부 다 이제 녹음기도 사서 들고 다니고 이게 제 녹음기입니다. 근무 태만도 이제 제 앞에서 하시지 않았으면 국민의 세금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 세금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했나 봐요. 그쵸? 제가 그냥 많이 넘어갔죠. 그것도 제가 증거 수집 다 해놓고서 같이 터뜨렸어야 됐는데 이번에 좀 그것도 후회가 남네요. 그래서 제가 CCTV 공개하자 그 예.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뭐 본인은 뭐 멘탈이 좋으신 편인가요? 안 좋은 편이죠. 저는 예. 안 좋은 편인데 지금 버티고 있죠. 아슬아슬하게. 오히려 상대 지금 복수를 하려니까 오히려 힘이 더 솟고 원래 좀 예.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인터넷에 이렇게 글이 퍼지는 게. 예. 그래서 애들 보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다가 또 마스크 거야 너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재미가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포자기하고 지금은 이제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멘탈 잡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처음인데 제가 부당하게 받은 대우를 같이 분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네티즌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까지 끝까지 관심을 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감사 결과가 타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공익님과 함께 정확하게는 사회복무요원이죠. 사회복무요원 앞으로 약 7개월 많이 남았네요. 그쵸. 군생활 진짜 오래 했죠. 예, 그 7개월 남은 마스크 공익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끝! 이게 실제로 근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굉장히 시간 적게 걸린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뭐 1시간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상자 같은 걸 이제 옮기고 그 옮긴 상자를 테이프 붙어있는 거 테이프 하나하나씩 다 떼고 이거 30장씩 세고 그리고 또 세다가 한 개씩 남는 게 있어요. 예. 남으면 처음부터 다시 세야 돼요 그거를.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게 말로 이제 기계처럼 기계가 저를 기계로 상정하고 계산하신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하루에 최소 5시간씩 마지막 날은 2명이서 8시간씩 출근무를 했으니까 뭐 하루에 1시간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억측이십니다. 2주간 그럼 5시간씩 한 거예요? 거의 그 정도 했죠. 마지막 날하고 첫날은 거의 하루 종일 했고. 그 쓰레기 같은 사이트 가족들이 한 거 아니냐고 했던 그 그러다가 어느 민원인은 저한테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니 너 그런 쓰레기 같은 사이트에 글을 올렸냐, 왜 네 가족이 이런 거 쓰레기 같은 사이트 하는 거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직장 동료가 아니야. DC 인사이드 어떻게 하게 됐나요? 사실 저도 그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하진 않았는데 공익들의 그 소양교육 센터라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너네 공익들 이 사이트 절대 하지 말아라, 공익 갤러리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해야죠. 그거에서 흥미를 갖고 공익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공갤러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양교육센터에서는 왜 공익 갤러리를 하지 말라 그러나요?
사회복무 요원들의 최대 커뮤니티고 거기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제 신고하는 팁 같은 거를 공유하니까 그 글을 보고 신고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오히려 몰랐는데 그 소양교육에서 너 공익갤러리 하지 마 하니까 그럼 하지 말라면 해야지 하고서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저도 글을 쓰게 됐네요. 이렇게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나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다 시작하게 만들었다. 네. 예. 혹시 저희 집 가훈인 이제 원수의 목을 칠 때까지 칼을 집어넣지 말아라 이 말을 혹시 댓글에 고정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저라도 써서 제가 알아서 고정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